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돌아보면 2025년의 MLB는 또 하나의 드라마이자 또 한 번의 역대급 시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개막 시리즈부터 월드 시리즈 7차전까지 가는 대열투까지 2025년의 야구는 정말 신선했고 무엇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건 언제나 선수들의 몫이죠. 새로운 스타의 탄생, 반전을 만들어내는 선수들, 혹은 내리막길을 걷는 스타들까지. 수많은 개인의 스토리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분명 새로운 주인공들은 등장할 것이고 또 한 번 우리를 도파민의 세계로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어떤 선수들이 그 주인공이 될지 미리 주목해볼 만한 선수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ACL 부상을 딛고 돌아온 2025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MVP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95경기에 출전해 21홈런, OPS 0.935를 기록했습니다. 아쿠냐 특유의 말도 안 되는 스피드와 폭발적인 토크를 실은 스윙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다만 무릎 상태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 걸까요? 한때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통통 튀는 주로 플레이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수비는 솔직히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의 강한 어깨는 보여졌지만 좌우 수비 범위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수비 지표 역시 마이너스 12.5 OAA, 마이너스 11 DRS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수비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MVP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애틀랜타의 반등은 어쩌면 그의 수비 반등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한때 논란의 중심이기도 했던 마이크 트라웃입니다. 건실했던 이미지에 상처가 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의 성적 지표입니다. 어느덧 34세 시즌을 맞이하게 된 트라웃. 2025년에는 2023년 82경기, 2024년 29경기보다 나은 30경기를 소화했지만 26홈런, 타율 0.231, OPS 0.798이라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무결점 타자라는 평가를 받던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리그를 압도하는 트라웃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에런 저지가 차지했죠. 그럼에도 트라웃은 몸 상태가 아프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좋다고 말하며 중견수 복구까지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최근 그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트라웃의 프라임 타임을 마지막으로 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는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되찾아 다시 한번 리그 엘리트급 선수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2026년 최고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트라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타카.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일본 출신 타자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아시아에서 메이저리그로 건너가 타자로서 확실한 성공을 거둔 선수는 2022년에 미국에 진출한 스즈키 세이야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요시다 마사타카 역시 현재까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김하성은 수비적으로는 확실한 인정을 받았지만 타격에서 특급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정우 역시 아직은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증명해 보였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무라카미 무네타카 또한 이 흐름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시작부터가 미약합니다. 계약 규모나 계약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그는 이런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스즈키 세이야가 보여준 모습처럼 혹은 다른 유니폼을 입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마스이 히데키처럼 리그를 뒤흔드는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본 홈런왕이 빅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충분히 지켜볼 만합니다. 리그의 새로운 얼굴이 탄생하는 순간은 언제나 야구 팬들에게 큰 설렘을 줍니다. 그리고 2026년 또 한 명의 엘리트급을 넘어 괴물급 선수가 등장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바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일루수 닉 커츠입니다. 커츠는 2024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지명된 뒤 2025년에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2003년생, 만 23세의 젊은 타자입니다. 그리고 첫 시즌부터 117경기에서 36홈런, 타율 0.280, OPS 1.002, 더베류아웃이 플러스 170이라는 괴물 같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격 포텐셜만 놓고 보면 마이크 트라웃이나 에런 저지 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2년 차 시즌을 맞이하면서 투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자신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연 닉 커츠는 소포무어 징크스를 깨고 MLB의 또 하나의 간판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2026년 반드시 지켜봐야 할 타자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꾸준히 슈퍼스타를 배출해온 리그 전체를 봐도 정말 좋은 육성 시스템을 가진 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습니다. 2022년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지명된 유야수 로만 앤서니입니다. 빠른 발, 엘리트급 콘택트 능력과 파워, 그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까지 외야수로서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선수로 재능만 놓고 보면 무키 배츠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2025년에는 71경기에 출전해 8홈런, 타율 0.281, OPS 0.890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무키 배츠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성적은 52경기, 5홈런, 타율 0.291, OPS 0.81이었습니다. 이제 로만 앤서니가 이 재능을 본격적으로 폭발시킬 시즌이 될 것인지 바로 2026년이 그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MLB 팬이라면 올해 로만 앤서니의 플레이를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겨울 이적 시장의 최대 화두는 누가 뭐래도 카일 터커입니다. 카일 터커가 MLB에서 연봉이 가장 비싼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면 터커는 연봉의 무게를 견뎌야 할 겁니다. 프로 선수들은 흔히 연봉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일종의 자기 암시이기도 하죠. 정말 그렇게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터커 역시 역대 최고의 연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3연패 도전과도 깊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터커의 다저스 합류 여부. 이건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건강만 하다면이라는 전제를 2025년에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켜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이콥 디그롬입니다. 37세라는 나이, 그리고 또 한 번의 토미 존 수술로 2023년과 2024년 두 시즌을 통째로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170이닝을 던지며 185탈 3진, ERA 2.97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한 시즌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2018년, 2019년의 디그롬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는 압도적이고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5에서 6년을 돌아보면 무리하지 말고 이 정도만 계속 던져줘도 충분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야구팬의 마음은 또 다르죠. 전성기 디그롬의 그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말 오랜 시간 만에 완벽한 반등에 성공한 제이콥 디그롬. 과연 다가오는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내셔널리그 사이영 컨텐더의 큰 축 중 하나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자완투수 크리스토퍼 산체스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리그 사이영 컨텐더의 큰 축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자완투수 게럿 크로세입니다. 이건 이미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크로세는 2025 시즌 18승 5패, 209이닝, 255탈 3진, ERA 2.50을 기록하며 보스턴의 또 한 번의 자완 에이스 배팅이 제대로 적중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내년이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스쿠발의 아성에 도전해 그의 2연속 사이영을 저지할 수 있는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부상입니다. 200이닝을 처음으로 소화한 시즌이었고 풀타임 선발 투수로는 이제 세 번째 시즌에 접어듭니다. 쉽게 말해 몸이 한 번쯤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시기라는 거죠. 본인도 이를 의식한 듯 WBC 차출을 거부하며 휴식을 택했습니다. 과연 2026 시즌 자신의 포텐셜을 완전히 만개시키며 생애 첫 사이영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크로세의 사이영 레이스는 충분히 주목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정말 인상적인 젊은 투수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의 맥클레인, 미러키의 미시오로스키, 세인트루이스의 예세비치 등 차세대 괴물 투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에도 정말 오랜만에 양키스 팜 출신 괴물 투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김 스미틀러입니다.
스미틀러는 14경기에서 73이닝을 던지며 ERA 2.96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98마일에 달하는 빠른 구속, 그리고 마치 게리 콜과 디그롬을 연상시키는 위력적인 포심과 커터. 사실상 이 두 개의 구종만으로 이 성적을 만들어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패스트볼의 위력이 압도적입니다. 만약 이 투수가 오프시즌 동안 체인지업이든 각이 큰 슬라이더든 제대로 된 변화구 하나를 장착해 온다면 정말로 투수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왕조 재건을 꿈꾸는 양키스는 엄청난 한 수를 얻게 되는 셈이겠죠. 양키스 팬이시거나 투수 보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야구 팬이라면 이번 시즌 김 슈미틀러를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브롱크스에서 킨스로 옮긴 또 한 명의 선수도 있습니다. 한때 리그 최고 수준의 클로저였던 데빈 윌리엄스입니다. 데빈 윌리엄스는 지난해 커리어 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67경기에 등판해 62이닝, ERA 4.79, 블론 세이브 4개, 그리고 6패를 기록하며 여러모로 힘든 한 해를 보냈죠. 매츠가 데빈 윌리엄스를 영입한 배경에는 에드윈 디아즈의 공백을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윌리엄스가 전성기 모습으로만 돌아와 준다면 디아즈의 빈자리를 메우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패스트볼 구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막대한 돈을 쓰고도 다저스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뉴욕.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실패한 영입이 될까요? 아니면 윌리엄스와 매츠가 나란히 두 손을 맞잡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공유와 구독, 좋아요.